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그 다음에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게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등록 절차는 개업 절차입니다. 지금 모든 자격사들이, 전문 자격사들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등록은 기속행위라고 했죠. 등록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여기서도 시험에 최근 35년간 시험에 출제됐다.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3가지가 있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는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있죠. 개업공개사 등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결격사유이다.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3가지다.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 중개사무소 했고요. 공동사무소 했고요. 사무소 이전 절차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시의무, 등수보호자 몇 등 했는지 4가지 개시해야 되고요.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 5가지 적어야 되고요. 거기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은 소면, 종가형, 패스형이 아니라 종가형, 종갓집 형님. 그 다음에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계계, 입주관 8가지를 더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벌금은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300만 원. 200만 원 X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저 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죠? 근데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라고 했어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집행유예 돼도 결격사유입니다. 개업 못하고 취직 못합니다. 자, 2번은 교도소 갔다 와서 3년 지나야 된다.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된다. 집행 종료되는 거. 집행 면제는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다 3년 지나야 된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결격사유 아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이 법에 의해서 징역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고 3년,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 받고 3년, 암기 프린트 46번에 1번, 2번, 3번, 4번 3년이 4개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결격 사유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자격정지 6개월 받았으면 그만두더라도 6개월 안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1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답은 3번입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받는 게 맞는데 등록증은 누구한테 재교부 받아요? 등록관청이 재교부 받죠?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줬던 사람이 재교부도 해준다고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줬으니까 재교부도 등록관청에 받아야 되겠죠? 이걸 기출문제 나왔는데 뒤에 등록증은 안 보고 자격증만 보고 그냥 대충 보니까 대충 답만 피해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게 등록 통지받고 등록증 교부 전이라도 무등록중개업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등록 통지받았다는 건 등록이 됐다는 이야기죠. 등록 신청만 하고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중개업자라고 했죠. 이중 등록되면 둘 다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 없으면 시장, 군수가 되겠죠. 옳은 것인데요. 자본금이 얼마 이상입니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설정금액이 2억 원 이상이죠. 법인인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회사니까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법제 14조 6가지는 겸업해도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6가지 겸업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 컨설팅 이런 거 가능하다고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거 가능하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 말이 X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외국 법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반수 이상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시험에 3분의 1 이상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X,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다. 다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는다고 했죠. 5번이 답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가석방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했죠.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되면 남은 2년 더하기 3년 더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 3년 지나야 됩니다. 디귿 집행면제 3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면제가 특별 사면 법률 변경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다 3년 지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맞고요. 리얼은 다른 법률 위반이 아니라 벌금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분사무소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별로. 이것도 외국에서는 이걸 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돈 낸다고 생각하면 2개, 3개를 두든 말든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됩니다. 분사무소. 스타벅스는 지금 군포시 안에도 많이 있죠. 시골에는 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파리바게트도 한 2,000개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분사무소 최대로 두더라도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되니까 250개 정도 됩니다. 몇 개인지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죠. 시군구가.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됩니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개 이상 둘 수 없다. 같은 말이죠. 2개 이상 둘 수 없다는 2개도 포함이죠. 2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2개 이상 둘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말이라고요. 육 번 1번이 맞습니다. 경영기법, 경영정보제공은 모든 개업공개사 우리 오늘 이걸 안 했는데 암기 프린트 24번에 겸업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부칙 개공 안 되죠. 부칙 개공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만 안 되잖아요. 24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죠.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되는데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컨설팅은 할 수 있다고요. 경영 컨설팅하고 뭐 LBA 법률중개사 이런 거 이름 똑같이 달고 해도 됩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고요?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는 부칙 개공 안 된다고요? 법명언에 보면 영국 법명언에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다 법조문을 보면 다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단서가. 또 1번은 그러면 모든이라고 했는데 1번은 모든 해도 맞고요. 2번은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못하기 때문에 X. 3번 겸업해야 된다. 겸업 안 하고 중개업만 해도 상관없어요. 겸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도배이사업, 도배이사업은 안 되고요. 도배이사 소개업은 됩니다. 용역 알선은 되지만 용역업은 안 됩니다.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주택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분양 대행업은 겸업할 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되죠.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은 가능합니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일하게 이때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지금 이거 1번하고 3번하고는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것만 차이 나잖아요. 이때까지 32번 시험 문제 출제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그걸 답으로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지금 3번이 답인지 1번이 답인지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그만 차이 나잖아요. 1번이 답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부령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했죠? 1번이 답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인장, 등록할 인장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되죠?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죠? 따라서 법인은 크기 없어요. 인감도장이면 되니까 법인은 크기가 따로 없다고요.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은 반드시 법인 인장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대표자 자인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이라고요. 법인 인감도장. 개인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위원회 5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만 3년이죠. 나머지 다 2년이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연임 제한 없습니다. 공인회사 정책심의위원회도 연임 제한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제한은 없는데 3년입니다. 임기가.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숫자 몇 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5명 이상? 30명 이내죠? 상가임대차위원회 임기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죠? 그래서 이거 짝수가 있는 게 좀 논리적으로 보면 부적합하다고 했잖아요. 짝수면 30명이 여가지고 30명 중에서 다 출석해가지고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위원회에 비교하는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시험에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안 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를 출제위원으로 보내준다면 이런 거 비교하는 걸 내고 싶어요.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알아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도하고는 이게 사실 상관없는 건데 진도하고 상관없는 것도 한 번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목동 뭐 압구정동인가 몇 군데 네 군데 성동구 하여튼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서울 시민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좋아한대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시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좋아한다더라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단 전세 놓으면 안 되고 실제 살아야 되죠. 안 살면 허가 목적으로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잖아요.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허가구역이라도. 허가 못 받은 사례는 지금 지금도 강남 대치동 같은 데는 허가구역 지정돼 있죠. 한 건 허가 못 받았대요. 토지만 허가 받잖아요. 건물은 허가 안 받고. 그럼 아파트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서. 아파트는 허가 받냐고 안 받냐고.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빨리 말해요. 틀리도 되니까 아파트는 허가 받냐고 안 받냐고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 건물만 거래하고 토지 지분을 거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 받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인 경우 토지는 거래 안 하고 건물만 거래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판례는 단독주택인데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가 거부되니까 이제 그러면 건물만 취득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처음부터 건물만 취득하려면 허가 안 받아도 돼. 이론적으로는 토지와 분리해서 건물만 거래할 수도 있죠. 단독주택은.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잖아요.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만 거래할 수 없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거래해야 되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판례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 신청 1월 1개월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있나요?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 5번 있고요. 30일은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죠. 나머지는 다 1월입니다. 이의신청 1월 이내에,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입니다. 1월 30일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1번 맞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된다라고만 돼 있을 뿐이고 1개월 이내에 알려야 된다, 2개월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허가관청,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죠. 선매는 감정가격이죠. 4번 매수 청구를 받은 관청은 국가, 지자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야 된다. 국가, 지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공공단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매수 청구에 의해서 매수할 자로 지정된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가격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먼저 살려면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요. 선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선매는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선매 제도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선매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1월 5번 있잖아요. 45번 1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30일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이내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1월입니다. 1월하고 30일이 뭐가 다르냐. 뭐 현실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1월은 2월 28일까지도 있잖아요. 31일도 있잖아요. 1월은. 국토부 법무부에서는 사실 그래서 1월, 2월 하지 말고 30일, 60일, 90일, 180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월, 2월, 3월이 많이 있습니다. 법조문에.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상가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액에 해당되어서 6억 9천 이하면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6억 9천 이하면 우선 면제는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부산광역시는 그냥 광역시입니다. 3,800 이하인 경우 1,300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파주, 화성,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어서 5억 4천입니다. 그러나 세종, 파주, 화성, 세파화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답 5번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 억제권익에 해당되고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된다. 부산은.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